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시간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새 정부 출범의 주인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조언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당선 때부터 인수위 거쳐서 취임해서 지금 하루 일을 한 것까지 쭉 봤을 때에 점수를 좀 매겨보신다면? 뭐 그게 형편없죠, 점수야. 그러니까 지지도로 저렇게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잠깐만요. 지금 점수 매기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형편없다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좀 저만 그렇게 당황스러워. 느끼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지도가 당선됐을 때 보통 지지도가 7, 80%인데 예. 뭐 40%대에다가 뭐 50%고 예. 뭐 여기 오간 건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러겠냐고요. 아니 뭐 덕담을 해주고 싶어도 예. 그동안 해온 게 하도 형편 없으니까. 아, 그렇게까지 보셨어요? 뭐 한 두 달 동안 한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아니 아쉬우셨어요? 처음에 관저 집무실 옮기는 거부터 또 관저 뭐 하는 거고 예. 인사고 모든 게 상상을 절할 정도로 못 하잖아요.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관저 정하는 문제, 인사, 내각 인사까지 다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도대체가 왜 저러지 싶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왜 저러지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 아니 도대체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그랬다가 광화문을 검토조차 안 했잖아요. 전 사실 그 다른 프로에서 이재호 고문하고 같이 하는데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광화문 시대 자문준비위원장을 유홍준 교수가 했으니 그쪽에 한번 그쪽에 실무자들이 좀 연락해서 조언을 좀 들어보라고. 광화문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한참 연구했던 사람한테 좀 들어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예 안중에도 없었더라고요. 그냥 용산에 꽂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결정 과정 후에 막무가내로 남의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따로 있는데 국방부를 뭐 며칠 내로 비워라. 이게 어떻게 뭐 공정과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상식에 맞는 행보를 보였나요? 그 과정에서의 그렇죠. 소통 부재. 아니 이제 용산 간 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그건 처음에 광화문 간다고 그랬으면 못 가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좀 찾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 가령 광복절쯤에나 이르면 아니면 늦으면 뭐 연말까지 차근차근히 더군다나 국방부에 뭐 합참까지 같이 있다는 걸 옮기는 게 어디 그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갈 수 있다. 갈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소통과 설득 없이 밀어붙이면 그건 안 된다. 지금 그 지적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얘기요? 아니 저게 뭐에 씌어서 저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 얘기 막 이런 것까지 막 소문으로 도는 거. 알겠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제일 잘한 건 뭡니까? 글쎄 잘한 게 별로 보이질 않네요. 이재호 고문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야당의 한 사람 정대철 전 대표는 뭐 반기문 총장이랑 몇 사람들 저녁 한번 했다는 야당 쪽 인사라고 한다면 거기 하나 만난 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좀 야박한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뭐 마당이니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원로로서. 전 노태우 정부를 좀 공부를 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전임 정부, 노태우 정부. 노태우 어떤 면입니까? 여소야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뭐 박철원 씨가 쓴 회고록이나 이걸 보면 밤낮 어떻게 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을까 해서 뭐 비선으로도 사람을 넣어서 또 정보도 얻고 종당에는 3당 합당이라는 걸로 별로 우리 역사에 아름답지 못한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간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의 중요한 정책들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것도 그 안 하고 대신에 오공청산을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디 좀 뭐 유배 비슷하게 좀 보내고 뭐 누구는 정계 은퇴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 국회에서 네. 또 막후에서 다 물론 그때는 삼김 시대니까 예, 하고 예.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예. 뭐 그렇게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큰 잡음 없이 거의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것도 그 만장일치 통과를 했어요. 네, 그 맞아요. 중요한 그렇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네.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어떻게 해? 근데 지금까지 당선돼서 오늘까지 보인 모습은 완전히 그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결국 아까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도 강조하셨던 게 소통 부재고 예. 지금 조언도 역시 소통해라. 예. 야당과 소통해라. 예. 이런 말씀을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뭐 그동안 뭐 어. 그 참 극적으로 국회의장이 중재한 그 검찰 개혁 법안 예. 뭐 그것도 오히려 뒤집고 그것도 사실은 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당선자한테도 복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예. 건데 그래 놓고는 나중에 그 뭐 이 강경 세력이 그 지지층 내에서 그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친정에서도 그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검찰. 예. 예,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거와 저는 인사해서 이제 협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협치 포기를 선언한 거라고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봤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문하는 게 소통이고 협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자, 새 정부에 하는 조언은 그렇고 그러면 민주당 출신의 원로가 나오셨으니까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에도 조언을 좀 해보죠. 우선 야당일 때랑 여당일 때 많이 다릅니까? 그리고 달라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다를 수밖에 없죠.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여당하다 야당하고 야당하다 여당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더라도 이 전반기 21대 국회 전반기를 여당이었다가 지금 야당이 됐으니까 환경은 완전히 바뀐 거죠. 예. 그러면은 야당이 된 국회의원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져야 되나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달라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죠. 이제 뭐 많이 달라지는 것보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을 뭐 현장에 있지는 않으니까 좀 먼 발치해서 예. 이렇게 보는 걸로는 윤석열 당선자의 그 인기가 뭐 70% 80% 됐다고 했다면 예. 가령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에 책임진다고 한 사람이 저렇게 서울 그 출마를 결심했을까?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 상임고문인가? 네. 근데 저렇게 출마했을까? 누가 봐도 좀 너무 서둘른다는 느낌 아니에요? 이번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성찰의 시간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러니까 저쪽이 저렇게 못하니까 당선자가 그래 지지율이 저러니까 이게 뭐 서로 못하기 경쟁하듯이 여기도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대요. 예.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당선인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40%대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아주 이례적인 패배한 장수의 등판이 바로 이어지는 이래가 이래를 부르는 못하기 경쟁. 예. 그러니까 한쪽이 좀 잘해서 지지도가 저렇게 높았다 그러면 그 민주당 쪽도 바짝 긴장을 할 거라고 이번 지방선거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당도 계속 막 변화를 주문하고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개 국민들의 상식에 조금 그 기대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건 저쪽이 못하니까 한쪽이라도 잘해야 한쪽도 따라서 서로 잘하기 경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건 서로 지금 못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지금 서로 못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정당 지지율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민주당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왜 뭐가 이렇게 영향을 줬는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예. 지난번에 그 뭐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요거 통과시키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오히려 거기서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데 존재감을 보이기는커녕 결정적인 한 방 없었고 뭐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 줬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는 뭐 검찰청법은 오히려 저 민주당이 별로 그 손해 볼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뒤집은 게 그게 딴 걸 다 떠나서 국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갈등 사안을 예. 의장의 저 중재하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건 최고의 그 가치예요. 그게 그거를 저쪽이 뒤집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속된 말로 쌤쌤이라고 보시는 쌤쌤이 거예요? 아니라 그건 저쪽이 굉장히 감점. 오히려 감점이다. 감점 요인이죠. 근데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거든요. 뭐 그건 뭐 어쨌든 뭐 그런 프레임에 걸려든 거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합의를 했던 걸 뒤집은 건 저쪽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예. 그럼 그 합의했던 당사자를 그럼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또 계속 일은 맡기고 도대체가 그건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민주당도 보면은 민영배 의원 뭐 안건 조정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국민들 보기엔 이제 다 못하기 경쟁하는 거죠. 그것도 못하기 경쟁이다. 예, 그럼 이 지지율의 지금 흐름에 저거는 또 금방 바뀌니까. 또 바뀝니까? 그러면 그또 보니까 그 동안도 뭐 들쭉날쭉 하던데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그렇긴 아니고. 해요. 예.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측하시는가 저는 궁금해요. 사실 지금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올해 대선에 또 승리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지방선거인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고 또 민주당 원로로서 민주당에 조언을 한다면 절실한 걸 뭐 주문한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좀 그러니까 이번에 다들 해볼만 하다고 이제 딱 저 윤석열 당선자의 그 행태를 보고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니까 예. 이번에 좀 다들 해볼만 하다고 느끼니까 아까 뭐 그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금방 또 뭐 서울시장을 나온다 하고 또 저렇게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한 게 저쪽이 전 촉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지지율 40%가 다 이거 부른 상황들이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민주당의 생각처럼 해볼만 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부터이라고 봐요. 이제부터입니까? 이제부터이라고. 그러니까 지지율을 저렇게 40몇 프로 당선자면은 그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한 환경이 조성된 거였죠. 그런데 원래 이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워낙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 낮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가냐의 문제인데 민주당 쪽이 지난번에 너무 아깝게 석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절박할 거다. 투표장에 더 많이 올 거다. 저쪽은 그래도 뭐 정권 이제 만들었는데 저쪽 진영은 뭐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지방선거에서 뭐 과반 이상 뭐 하겠다고 이제 저렇게 이재명 고문이 등판하면서 과반 이상의 승리를 내가 이끌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뜻이죠. 아까 그 못하기 경쟁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정권 잡고 나서는 여당 프리미엄이란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좀 잘해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원래 70% 80% 당선자 시절에 나오면 이번 지방선거 끝난 거예요. 이제 참패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원래 참패죠. 불과 한 달 야당 만에. 참패. 한 달 만에 하는 선거에서. 근데 지금 뭐 여기서 뭐 과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저렇게 바라보게끔 저쪽이 그런 걸 제공해 줬죠. 40%라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원래 있던 그 법칙 있잖아요. 대선 치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치르는 선거는 무조건 여당이 이긴다는 그 법칙이 깨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도 등판한 거다. 예, 그렇죠.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이 등판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골이 아직까지도 그 소위 명락 대전의 골은 꽤 깊은 것 같아요. 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아시잖아요. 민주당 분들과 아주 깊숙이 늘 교류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근데 뭐 꽤 아직도 그걸 빨리 이제 정말 야당이 돼서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그 당에 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 교체기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자체는. 민주당 안에서의 원래 이재명 그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다 비주류. 그렇죠. 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돼서 하여튼 어쨌든 뭐 저만큼 해놓으니까 이제 주류 교체기에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체기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당권 경쟁까지 가면서 혹시 갈등이 더 심화되진 않겠느냐? 뭐 어차피 8월 전당대회 놓고는 한판 붙겠죠. 그거는 뭐 근데 경쟁이니까 당권을 놓고.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 결과에서 이제 완전히 주류가 이 교체되냐 안 되냐 한판 승부를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조금 아직도 그 골은 꽤 깊은 것 같은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명락대전 2가 벌어집니까? 뭐 2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당권 경쟁 앞두고. 자, 지난번에 월간 출연하셨을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 딱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때가 뭐였냐면은 그때 인수위원장 이게 뭐 말들이 다 이게 뭐 안 들어지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경기도의 보궐선거 후보로 이제 등판을 하게 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는 그 적성에 안 맞는 전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동네에 와가지고 11년을 헤맸으면은 이제는 좀 각성을 할 때 됐는데 하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상당한 이날의 인재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잘못된 동네 와서 전부터 그런 생각이지만 얼마나 이 나라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돕겠다고 왔었어요. 근데 거의 다 척졌잖아요. 다 그 사람들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남아있던 두 국회의원마저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이 동네에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냥 홀로 고독하게 연구하고 뭐 자기 안랩 만들듯이 이제 그런 거 할 사람이 지금 저는 이 잘못된 지금 동네 와가지고 자기 안 맞는 동네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오래 한다, 좀 안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전히 딱하다 쪽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 하다가 보궐선거에 분당 갑 후보로 나오게 된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선택이라고 보시는가? 분당이 뭐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그나마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거기 사실 김병관 후보 민주당 후보도 한번 당선도 됐고 그 어려운 데서 또 같은 업종에서 거기도 뭐 꽤 성공한 IT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반도 있고 그러고 원래 보궐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거기 원래 하던 사람이 더 유리해요. 그렇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옛날에 우리 민주당이 경주에서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구도는 짜여 있잖아요. 보궐선거는 몇 명 더 넣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막 그 고생한 사람 네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또 충북에 선거도 꼬마 민주당 그때 몇 사람이 누구 허탁 의원인가 하는 분 보궐선거에 되고 뭐 그걸로 끝이죠. 물론 그 후에 된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쓴소리를 다양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월간 유인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